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은 AI 종목들의 좋은 성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AI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반도체죠. 반도체는 앞으로도 사이클에 따라 부침은 있겠지만 망하지는 않을 섹터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ETF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셰넌의 도깨비를 이용해서 현금과 리밸런싱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ETF는 작년 10월 22일에 상장되어서 이제 1년 정도 지난 신생 상품입니다. 그런데도 시가총액이 3천억에 육박하는 상당히 대형 상품이죠. 역시 레버리지를 좋아하는 한국인답습니다. 실부담 비용률이 0.9962%로 높지만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데 여기서 거래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지수는 KRX 반도체 지수를 2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KRX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수는 현재 총 36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73.9%입니다. 그리고 그 상위 10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테크윙, 원익IPS, 이오테크닉스, DB하이텍, HPSP, 젠벡스가 있네요. 최근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된다면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막연한 기대감 하나로 섹터 레버리지에 투자하기는 부담스럽죠. 단순 바이 앤 홀드보다 나은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전에 소개했던 셰넌의 도깨비 전략을 써볼까 합니다.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ETF와 현금의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리밸런싱의 주기와 주식의 비중 두 가지만 변경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검은 실선이 단순 바이 앤 홀드 전략입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큰데 리밸런싱과 현금 비중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변동성이 조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결과값들입니다. 여기서는 연간 리밸런싱 하는 부분을 이렇게 색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이 앤 홀드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주식을 70% 보유해서 연간 리밸런싱 하는 전략이 높았습니다. 그 외에 현금 비중이 점점 올라가면서 수익률은 줄어들고 변동성은 조금씩 낮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100% 대신에 주식 50%와 현금 50%를 가지고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연간 105% 정도의 수익률을 냈고 그리고 변동성은 37.88%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시멀 드로우다운은 26.8%네요. 결과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전반적인 추세는 리밸런싱 주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주식 비중은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상위 10개 전략만 다시 가져온 겁니다. 변동성이 매우 높긴 하지만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ETF는 상장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최근에 좋은 성과만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반도체 ETF를 가져와서 이 ETF의 수익률에 곱하기 2를 해서 만든 가상의 상품으로 다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는 비용 문제로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ETF의 성과는 코덱스 반도체 ETF를 곱하기 2 한 것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덱스 반도체 ETF의 수익률을 곱하기 2 한 것과 셰넌의 도깨비 전략을 테스트한 것이고 2010년 1월 1일부터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전하고는 다르게 바이 앤 홀드가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심한 변동성 때문에 현금 비중을 일부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연간 리밸런싱하고 주식 비중을 70%, 60%, 50% 가져간 것이 수익률이 순서대로 높았습니다. 단순 바이 앤 홀드는 6위에 있고 연간 수익률 10.79%를 볼 수 있습니다. 맥시멀 드로우다운은 73%나 되네요. 이번에도 연간 리밸런싱 하는 것을 붉게 표시했고 연간 리밸런싱 하면서 주식 비중이 줄어들수록 수익률은 내려가지만 변동성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위 10개 전략만 가져와서 다시 봤을 때 바이앤홀드가 6이고 주식 100%를 사서 들고 있는 것보다 주식 50%, 현금 50%로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한 것이 더 성과가 좋은 점이 셰넌의 도깨비 전략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1위 전략인 주식 70%의 연간 리밸런싱한 전략도 연간 12.69%의 수익의 변동성은 37%로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투자입니다. MDD도 53.9%나 됩니다. 여기서 전략을 하나 골라서 투자한다면 그나마 주식 50에 현금 50 정도가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연간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진 않으면서 변동성은 낮아지고 MDD는 40% 정도로 줄어듭니다. 셰넌의 도깨비 전략 단독으로는 샤프 지수 개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수익률 대비 변동성이 상당히 큰 전략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면 수익률이 너무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국내 주식 투자의 장점은 세금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도 반도체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반도체 회사들이 망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다면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한번 투자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에 속슬 투자 전략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 속슬에서는 120일 종가 중 최고가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것을 하락으로 정의하고 투자했었죠. 적절한 하락폭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액이지만 주식 50, 현금 50 비중으로 투자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앞으로 진행 사항은 또 시간에 따라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